회사 업무상 4년 정도 외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강혜림 씨. 얼마 전 자동차 보험을 체결하던 중 보험료를 안내받고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내심 생각했던 수준보다 너무 비싸게 안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된 거 아닌가요? 이유가 뭐죠? 아, 네, 고객님. 그것은 할인 할증 적용률 때문인데요. 담당 보험 설계사는 이번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 주된 이유를 할인 할증 적용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래전 자가용을 구입한 강혜림 씨는 안전운전자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왔습니다. 그 덕에 교통사고 경력이 한 번도 없어 최저의 할인 할증률을 적용받아 오다가 외국 체류로 인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할인 할증 등급을 과거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자동차 보험을 오랫동안 취급한 베테랑 직원도 할인 할증 산출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려워하면서 머뭇거리기 일쑤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학습하는 교육생들도 할인 할증이 주제인 교육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수면의 세계로 빠져들기도 하죠. 그만큼 자동차 보험의 할인 할증 제도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할인 할증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한 번 잘못 적용된 할인 할증 적용률은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고객의 자동차 보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금도 간간히 10년 전 계약의 할인 할증률을 정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고객들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할인 할증 제도와 더불어서 이와는 뗄 수 없는 특별 할증에 대해서 플래너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자동차 업무부 김효순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 할인 할증 제도 하니까 벌써 우리가 앞서 본 만화에서 나온 사례에서요. 담당 설계사가 안내한 내용이 맞는 건가요? 아니요, 틀립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계약의 할인 할증 등급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즉, 보험 만기 후 갱신을 3년 내에 하지 않으면 갱신보험의 할인 할증은 기본 등급인 11Z 등급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3년이라는 기간 속에서 고객의 해외 체류 기간은 제외됨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 4년 만에 보험을 갱신하는 고객이 4년 동안 해외에 있었다면 과거의 할인 할증 등급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만약 이런 고객들이 자동차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입국 날짜와 출국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우리 회사 같은 송보사뿐만이 아니라 뭐 택시 공제나 화물 공제에서도 자동차 보험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네. 뭐 작년에 뭐 택시 공제에 가입했던 택시 운전자가 올해는 우리 회사 보험으로 갱신을 한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는 할인 할증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택시 공제에서 적용받았던 할인 할증을 그대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고객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네. 공제에서의 할인 할증률은 당사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제에서 넘어오는 계약은 기본 등급인 11Z 등급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다만 공제에 가입했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보험가입 경력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 이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예. 그런데 그 후에 고객이 보험사에 그 금액만큼 환입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일어났던 사고는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예. 할인 할증에서 적용을 안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것을 보험금 청구 포기 환입 제도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기 전까지만 환입하면 됩니다. 보험료 할증이 부담스러운 고객에게 유용한 제도인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보험금 환입을 반드시 보험 갱신 전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5년 전 사고건에 대하여 지금 환입할 때니 할인 할증 등급을 소급 정정 요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수년 전 사고까지 청구 포기 환입이 인정되면 보험사는 고객의 소급 정정 요구에 따른 배서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이는 할인 할증 제도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예. 그러니까 보험을 갱신을 한 이후에는 지나간 사고에 대해서 이 보험금 청구 포기 환입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단
보험사의 업무상 실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소급 정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상 처리를 담당했던 보상 직원 또는 담당 플래너가 할인 할증 등급을 잘못 안내하였다거나 보험 갱신 전에 고객이 보험사 계좌로 환급액을 입금했으나 당사 직원이 인지를 못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보험 사기로 인해 억울하게 당한 고객의 할증된 보험료 환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험 사기 행위에 대한 추측성 자료만으로는 소급 정정이 불가능하고요. 네. 법원의 판결문 등 보험 사기에 대하여 확정된 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할증 평가 대상 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공교롭게 사고 발생일이 이 할인 할증 평가 대상 기간이랑 이렇게 겹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와, 이 경우 정말 헷갈리죠. 네. 우선 할인 할증 평가 대상 기간은 전정 계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정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평가 대상 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공교롭게 2010년 1월 1일 10시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평가 대상 사고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24시 사고부터 네. 2010년 1월 1일 24시 사고에 발생한 사고가 포함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할인 할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동일 증권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차 2대를 소유한 고객이 사고 발생하고 동일 증권으로 묶으면서 갱신할 시에는 2대의 차량을 모두 할증시키되 네. 대신 사고 점수를 반으로 나누어서 네. 적용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사고가 난 고객에게는 유리한 제도죠. 네. 그런데 이 동일증권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대 차량이 이미 동일증권으로 묶여 있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동일증권 제도의 혜택은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 갱신 시에 2대를 동일증권으로 묶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네. 사고 발생 시점에서는 동일로 묶여 있지 않은 차량이라도 사고 발생 후에 보험 갱신 시 동일증권으로 묶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네. 부가적으로 동일증권은 2대의 차량이 보험 만기가 같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입하는 보험사가 동일해야 묶을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보 중에요. 무보험자 장애담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담보로 보상 처리를 받는 경우에는 할인 할증이 또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보험자 상에 대해서 이제 할증 부분을 보상 직원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의외로 엄청 간단합니다. 뺑소니 사고 등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사고인 경우에는 네. 1년 할인 유예가 되고요. 가해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구상금을 환입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갱신 시 할인으로 적용됩니다. 아,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특별 할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 할증은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고객이 소유한 다른 차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특별할증은 사고가 난 차량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객이 승용차를 2대 가지고 있다가 사고가 난다면 갱신 시 특별할증은 사고가 난 차량에만 부과됩니다. 승용차 3대를 가지고 있다가 한 대가 대형 사고로 폐차한 경우에도 나머지 2대에는 특별할증이 붙지 않겠죠. 하지만 고객이 소유한 차량이 한 대 반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네. 비록 다른 차량이 사고일지라도 남아있는 차량에 특별할증이 부과된다는 것이죠. 만약 A, B 2대의 차량을 소유한 고객이 A 차량에 대형 사고가 있어서 A 차량을 폐차하고 B 차량만 갱신 시에는 A 차량의 사고로 B 차량에 특별할증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별 할증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또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 금액 이하의 물적사고에 대한 특별할증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율서상 할증 기준 금액 이하의 물적사고가 한 번 발생한 경우에는 네. 특별할증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구를 할증 기준 금액 이하의 물적사고는 무조건 제외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할증 기준 금액 이하의 물적사고가 한 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할증이 붙지 않겠지만 2건 있는 경우에는 평가 기간 중 2회 사고자로 간주해요. 10%를 특별할증 시켜야 합니다. 또한 할증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한 건, 할증 기준 금액 이하의 사고가 한 건의 경우에도 평가 기간 중 2회 사고자로 간주해야 합니다.